3월학평을 앞둔 학생이라면 사실 준비와 무관하게 시험이 다가오면서 일종의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야. 게다가 누군가는 3월학평을 무시하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3월학평을 대충 넘기면 안 된다고 말을 하잖아. 둘 다 맞는 말이야. 관점이 좀 다를 뿐이지. 둘 다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혹시나 겪을 좌절이나 자만을 경계하라는 말이겠지. 그래서 노력과 무관한 고득점에 기뻐하면 안 되고 반대로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왜냐면 학평이나 평가원 정도의 시험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그 범위가 좁은 게 아니어서 내가 공부한 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고 있었던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 수능을 위한 과정으로의 학평 또는 평가원 시험은 따라서 그 시험의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야. 즉, 시험이 아니라 시험의 결과를 통한 공부 방향의 설정이 시험 자체보다 월등히 중요하다는 거지. 굳이 비율로 따지면 시험은 30% 정도? 이를 통한 이후의 학업의 방향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위한 행동 강령을 결심하는 게 70%라는 거야. 흔히 하는 말로 시험 자체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지. 단, 시험이 끝나고는 정말 중요해.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그 결과가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혹은 운인지를 정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시험을 잘 보지 못한 학생들은 갈래별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돼. 쌤이 지금 정확하게 따진다고 했지. 근데 이것도 시기가 있다? 시험을 본 그 주간에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 인간에겐 위대한 자기 위로의 방식이 있거든. 망각이라고 하지. 그 망각이란 관행이 있거든. 시험이 끝나고 느꼈던 시험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 약해지면 이미 3월학평에 대한 분석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시험을 치렀는지, 시간 배분은 어땠는지, 문제에 대한 난도에 대한 나의 감각과 더 구체적으로는 갈래에 대한 체감 난도, 그리고 처음 문제를 접했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복기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그냥 하나의 기출문제로 전락되는 거야. 쌤이 지금 전락이란 말을 왜 썼는 줄 알아? 실전 문풀의 과정에서 느끼는 나만의 감정, 나만의 심리, 나만의 전략이 없는 시험은 나의 실전 감각과는 거리가 있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느끼는 그 실전 문풀에 대한 나의 감각이 사라지기 전에 그 현장에서 느꼈던 감각을 꼭 반드시 복기해야 돼. 이걸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의 차이는 6평에서 엄청난 결과적 차이를 만들어낼 거야. 이건 쌤이 수업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었지? 그럼 뭘 정리해야 될까? 먼저 시간에 대한 배분. 문풀 시간에 대한 자기만의 페이스가 있잖아. 그것도 빠른 사람도 있고 그게 늦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게 적당했는지. 두 번째, 문풀의 순서. 문풀을 순서대로 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전략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판단한 학생들도 있지. 나의 전략이 타당했는지. 세 번째, 독서 문제를 풀 때 난도에 따른 나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즉, 문제를 보고 난도를 판단해서 집중할 거에 집중해주고 혹은 버리고 넘어갈 걸 빠르게 판단하고 전략적 문제를 풀었는지. 발문을 보고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지문에 들어갔는지. 네 번째는 문학 문제를 풀 때 난도에 대한 나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똑같아. 문제를 보고 난도를 판단해서 집중할 것, 버릴 것, 예측하고 전략적 문제를 풀었는가. 보기에서 키워드, 기준을 잘 뽑았는가. 다섯 번째, 독서 지문을 독해할 때 내가 생각했던 독법이 잘 적용이 되었는지. 여섯 번째, 문학 지문을 해석할 때 내가 생각한 독법이 잘 적용됐는지. 그랬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일지. 일곱 번째, 독서의 선지 판단할 때 나의 판단 방식은 적절했는지. 아니었다면 왜 그랬는지. 여덟 번째, 문학에서의 선지 판단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아홉 번째, 독서 지문에서 고난도였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문학 작품에서 내가 문제 풀 때 느꼈던 고난도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까지는 문풀 일반론인데
적어도 이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다음의 시험에서 나의 문제가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말고. 더해서 상위권을 노린 학생들이라면 지금부터 쌤이 하는 말에 더 집중해줘야 돼. 문풀의 과정에서 너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들을 반드시 복기해봐야 돼. 이렇게 실전 시험의 과정에서는 지문을 읽고 이걸 종합해서 선지를 판단할 때 내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걸 심리 진술이라고 하거든? 이 진술의 과정은 곧 나만의 문제를 풀어가는 나의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거든. 일반적으로는 나의 의식의 흐름을 잘 각성하지 못해. 근데 시험을 보고 나면 특정한 문제를 풀 때 혹은 독해를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혹은 의식적인 방향들이 있거든? 이 시험이라는 게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많잖아.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내 머리가 만들어내는 오답의 방향과 정답의 방향에 대한 감각이 있어. 이걸 해결해야지만 소위 실수가 없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 부정선지를 긍정선지로 착각을 하기도 하고 지문을 뭉개거나 선지의 한두 개의 단어만 보고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 등등 자신만의 시험에서 나타나는 오판의 과정이 있다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너희들도 모두 공감할 거야. 대부분의 강의는 이런 심리적인 혹은 의식적인 흐름에 대한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은 무슨 정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정보의 결핍보다는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버그 혹은 노이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너희들 의식 속의 노이즈, 버그를 정리하지 않으면 결코 이후의 시험에서 성적 향상은 어려워. 왜냐면 이런 의식이나 심리는 다급할 때 몰래 다가오는 나의 관성 혹은 습성이라서 평소엔 잘 나타나지 않거든. 바로 이 점에 집중을 해서 오답노트 그리고 시험에서의 의식의 흐름을 찾아내야 돼. 이걸 찾지 않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도 다시 말해 정보만 축적해 나가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게 돼. 쌤이 가끔 그 검도 시합에 나가보면 시합에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흔들리지 않는 마음 혹은 급하거나 시간이 없을 때 허튼 생각이나 허튼 동작을 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보는 시험도 똑같다. 제한된 시간에서 풀어야 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르게 의식이 작동하게 돼 있거든.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지. 너희는 쌤이 말한 위의 내용에 집중해서 너희들의 심리적인 흐름을 꼭 찾아내야 돼. 정리하면 시험의 점수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방금 쌤이 말한 부분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꼭 복기해서 정리하고